안녕하세요. 오대훈 선생입니다. 제가 2002년 3월부터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또 2008년부터는 노량진에서 우리 사회복지직, 보호직 공무원 수험생들도 가르쳐 왔는데 어느덧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적어도 전국에 한 5만 명 이상은 충분히 되고 또 그 중에서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공무원이 되셨고 또 사회복사 1급 자격을 취득하셨고 그래서 전국에 공공과 민간 우리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20년을 맞이해서 또 다양한 선물들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소개도 드릴 거고 오늘은 2022년을 준비하면서 제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또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유익한 면들이 있는지를 또 설명드리고 또 준비한 선물도 소개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보시면은 7, 8월에 스페셜 기본 이론을 2달 동안 합니다. 이게 8주 16일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닥사공 심화 이론을 합니다. 이것도 8주 16일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특강을 4주간 8일 수업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도 4주간 8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수업인데 전부 수요일, 목요일 오후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네요. 내년 1월에는 단원별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매주 수요일에 합니다. 4일 수업이죠. 그 다음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도 매주 수요일 4주 동안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법령 특강도 매주 수요일에 4일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령 특강까지는 같이 갈 거고요. 같이 갈 거고 그 다음에 보호직이 먼저 4월에 시험을 보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은 5월 말 정도가 될지 6월 초가 될지 아직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그 사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호직 시험 끝나고 사회복지직 시험 보는 그 사이에 제가 적절한 특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좋습니다. 먼저 스페셜 기본 이론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스페셜 기본 이론은 출제 비중이 높은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 노량진에서 할 때 2008년이었죠. 그때부터 학생들이 너무나 방대한 분량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많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휴먼 별표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휴먼 별표가 없는 거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그 다음에 3개 플러스. 그래서 5단계로 제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꼭 잡아야죠. 그죠? 일단 잡을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잘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벌려 나가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페셜 기본 이론 수업은 휴먼 별표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출제 비중이 높은 내용들을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 벌릴 수가 있죠.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상세히 할 거고 스페셜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 또 제가 틈틈이 현직의 이야기, 실제로 하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 때로는 진짜 그 현직 제자들이 또 중간에 응원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또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러한 또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모의고사를 총 5회에 걸쳐서 총 400문제를 볼 겁니다. 그 400문제를 봐서 이제 평균 80점 이상부터 제가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휴먼 장학금을 드리고 또 상장도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또 상담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만들고 휴먼 장학금을 목표로 이제 실강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저하고 또 즐겁게 식사 나누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또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하소연도 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게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먼 장학금이 기록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860명에게 2,671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년 동안 이 선택과목 제도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제도였고 그 안에서 점점점 그 사회복지직인데 또는 보호직인데 사회복지학 개론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정말 비정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휴먼 장학생도 줄어왔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 정상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고 당연히 그 직렬의 전문 과목이면 그리고 또 고득점 전략 과목이면 학생들이 커리큘럼대로 대부분 따라오겠죠. 예전과 같이 돼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장학생들이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해부터 제가 장학금을 더 주는 그런 학생들 또 장학 금액 자체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죠? 스페셜 기본 이론에서 기본기를 탄탄히 해서 적어도 70% 이상이 휴먼 별표 2개 이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70% 이상을 뭔가 확보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벌리셔야 돼요. 자, 이제 벌리는 건데, 벌리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또 복습을 합니다. 당연히. 다만, 앞에서 천천히 상세하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빠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닥치고 사회복지학 열심히 공부해라. 뭐 그런 이제 의미로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전범위 대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빠르게 해야 되는 거는 그 전에 중요한 것들은 했으니까 빨리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낮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잘 버리는 거, 잘 줄이는 거. 이게 제 역할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제가 원래는 말을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데 심화 수업할 때가 가장 말을 빨리 합니다. 자, 모의고사는 2번에 걸쳐서 100문제씩 총 200문제를 볼 거고 문제 수는 200문제지만 장학금은 똑같이 3만 원에서 10만 원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수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이죠.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스스로 잘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선생님들, 수험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출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진도별로 나갈 건데 진도별로 가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출에는 있지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지금 공무원 시험 진행을 해왔는데 사회복지직이 지금 30년 넘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30년 넘는 시험 중에서 딱 한두 번밖에 안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또 한두 번 나왔는데 그게 최근이야. 근데 그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도 분석을 당연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불필요한 학습을 최소화시키는 거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이론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쭉 따라온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그때 이제 상당 부분 기분이 좋은 거죠. 왜? 보이니까. 풀리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반복학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암기 과목의 특성, 휘발성, 금방 까먹는다.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죠.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이라 그래도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그런 출제 형태도 학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객관식의 적응력을 높인다. 제가 문제 푸는 팁도 많이 알려드리고 할 겁니다. 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식이죠. 자, 동기부여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뭐 시험을 안 보니까
장학생은 아니지만 개근상을 준비해서 우리 실강 학생들한테는 그 문화 상품권 3만 원, 그래서 10,000원짜리 3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장 갈 때 가져가는 책. 이게 핵심 요약 노트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200페이지가 안 되는, 신기하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일까? 심지어는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선택 과목 제도일 때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단권화를 시킬 때 이걸로 시키는 거예요. 단권화 시킬 때. 그렇게 해서 맨 이제 우리 시험에 임박해 오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면은 그때는 거의 요약 노트만 돌리죠. 거의. 나중에는 요약 노트 한 바퀴 쭉 도는데 1시간 안에 본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회독이 된 겁니다. 자, 모의고사를 또 볼 거고 300문제를 볼 겁니다. 장학금은 똑같이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고 해가 넘어갑니다. 2022년이 되네요. 일단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거를 진도별로 풀어보는 거잖아요. 기출문제가 또 다르거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제가 출제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원별 문제집이 나올 거고요. 그 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내가 예습을 할 거 아닙니까? 문제풀이 강의에서 문제집이 있고 그 문제집을 미리 내가 구입을 해서 수업을 듣는 강의는요. 무조건 예습이 생명이에요. 아까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먼저 문제를 시간 재고 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맞은 것들은 해설을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불안하면 읽겠지만 정확한 거는 왜 읽습니까? 시간 낭비. 그래서 시간 낭비니까 안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틀렸거나 또는 뭔가 부정확하게 맞은 것도 있잖아요. 찍었는데 맞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설을 읽고 와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귀에 뭐가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에다가 더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시고 또 주요 내용을 복습, 제가 또 정리해 드릴 거고 그러면서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을 파악한 거고요. 또 내가 놓치고 있었다. 이걸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적용을 못했네. 또는 내가 암기를 한 줄 알았는데 암기가 부정확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단원별 문제 풀이 때부터는 책을 가지고 할 거지만 그전에는 제가 출제를 해서 프린트로 했었어요. 근데 프린트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실강 학생들의 성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정답률이 60에서 한 80% 이상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정답률이 70%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70명이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명 중에 70명이 맞았으면 그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대체로 그렇게 정답률은 높은데 신기하게도 개인 점수를 보면은 고득점자가 별로 없어요. 이게 선택과목 제도 하에서의 현실이었어요. 왜?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놓치는 것들이 다 달라.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답률은 대체로 높지만 개인 성적을 보면은 안 높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선택과목 제도의 어떤 그런 폐해 속에서 하향 평준화 현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근데 이제 다시 정상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이제 사회복지학의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사회복지학은 일단 고득점 먹고 들어가야지. 당연하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의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상에서 만나기 전에 나의 부족한 구멍, 그 구멍을 메워주는 그러한 이 작업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고 전범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영역 중에서도 제가 나름대로의 저의 분석, 그 다음에 저의 직관을 활용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모의고사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시간을 재고 또 현장에서는 답안지 작성까지, OMR 카드 작성까지 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전 대비 훈련의 어떤 중요성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제 강의가 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합격한 학생들이 고마워하는 부분 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뭔가 시간이 지나는 느낌, 그 긴장감,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풀어보는 그 연습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 제가 이제 휴먼 합격 전략 및 동기부여 특강에서도 제가 상당히 강조드리죠. 모의고사 스터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많이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시험 당일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시험 당일에.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그 조교도 제가 모의고사 스터디를 좀 일찍부터 하라고 조언을 해줬었고요. 그 말을 잘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우리 지방직 시험에서 사회복지학 95점 받았고, 지금 확실한 합격권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험 당일에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집중하고 덜 긴장하고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시간 조절을 잘했던 그런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역시 휴먼 장학생 또 시상도 똑같이 이제 할 겁니다. 중요한 게 밑에 보면 휴먼 모의고사 평균 점수보다 실제 시험 점수가 높아야 돼.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문각에서 보는 모의고사를요, 여러분들이 한 5번 봤다고 칠게요. 5번 모의고사를 본 평균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받는 점수는요, 정말 무슨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99%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99% 이상 70점보다 잘 받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과정이 힘든 거지, 시험 당일보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그 수험 기간이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내는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보다 실제 시험 점수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직과 보호직이 함께 가는 마지막 과정이죠. 법령특강입니다. 일단 법령특강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지가 이제 꽤 됐거든요. 근데 그 자리 잡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고요. 또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일단 학생들이 원하는 욕구들이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으로 뭐가 제일 좋을까? 그랬을 때 법령을 하는 게 좋더라. 왜? 평상시 우리 이론 시간대부터 제가 법령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노하우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을 버리거나 줄여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습하는 방식까지도 가르쳐드리고, 여러 가지 법제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팁을 알려드리는데, 평상시에 복습들을 안 해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이 현행 법령 공부하는 게 정말 재미없어요.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론 시간 때부터 많이 설명하고 강조하고 했어도 스스로 복습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법령이 부담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 벼락치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법령 특강을 왜 마지막에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는데, 니들이 평소에 안 해서 그래. 간단합니다, 답은. 그래서 평소에 하던 사람들은 이 특강 안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하고 자신감이 없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제가 캐치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얘기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법령 특강을 정말 효율적으로 합니다. 효율적으로 이제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법령 특강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 수가 많아요. 20문제 중에 평균 5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5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비중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열심히 할 거고, 제가 또
이론 시간 했던 그런 법제 학습 팁도 다시 복습을 시켜드릴 거고 모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빈출 법령을 풀어보고 아이고 이제 내가 좀 감 잡았다. 중요한 법은 내가 꽉 잡았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론에서는 가끔 가다가 예상치 못한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기타 출제 예상 법령도 제가 분석하고 또 저의 직관을 활용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호직 시험이 4월에 끝나고 그 다음 사회복지 시험 그 사이 있죠? 그 사이에 제가 적당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과거에 우리 선택 과목 이전의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학생들이 뭔가 좀 재밌으면서도 유익하게 갈 수 있는 또 뭐 휴먼 장학금을 또 걸 수 있으면 또 거는 그런 방식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일정 나오면 제가 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네요. 제 역할 그리고 휴먼 사회복지학의 뭐 특성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적어도 5만 명 이상 되고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뭐 공무원이 되었는지 감히 제가 셀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인강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으니까 뭐 몇 명이 됐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7개 시도, 그 다음에 200개가 훨씬 넘는 시, 군, 구에 다 있다라는 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 다 근거가 있어요. 자, 일단 제 역할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지금 불필요한 공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일단 교재를 만들 때부터 가능한 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최대한 분석해서 버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의 구성상 시험엔 안 나오지만 구성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버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양을 최대한 줄여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것, 뭐 넘버 1, 2, 3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보라 그러면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량진에서 정상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다 그런 역할들을 당연히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 공무원 시험 과목 5과목이지만 얼마나 방대합니까? 늘린다? 늘리는 건 쉬워요. 책임 못 져요, 근데. 왜? 늘려놨는데 점수가 오히려 안 나오거든요. 왜? 늘려놓으면 회독을 한 바퀴 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줄이면 그만큼 더 많은 회독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늘려놓은 것들이 근거도 없고 그냥 막 늘려놓은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잘 알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피드백이 있었고 제가 이거를 일단 좀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내용을 가능한 한 쉽고 재밌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면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면 좀 더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외울 수 있을까? 결국엔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한 것도 결국엔 외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설명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구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쉽고 재밌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울 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는 암기 도우미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단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극과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죠. 이건 뭐 제 변하지 않는 마인드이기도 해요. 교육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명을 다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가 실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도
대화, 뭐 교장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도 제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모든 교육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은 지 할 일만 하면 돼.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 지들 마음이지. 그렇지. 뭐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게 좀 달라서, 나랑 인연이 됐으면 잘 돼야지. 공무원이 목적이면 공무원 돼야지. 1급이 목적이면 1급 따야지. 좀 그게 제가 좀 병적으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여튼 한 명에 더 합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요. 뭐 선물도 주고, 괜히 장학금 괜히 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고. 그 장학금 받잖아요? 상장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 수많은 우리 합격 제자들이 해준 얘기예요. 5과목 중에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없었어. 근데 사회복지학, 이 장학금 욕심 가지고 따라왔더니 장학금 탔네? 사회복지학 성적 올랐죠? 다른 과목이 또 공부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력을 받는다 그래요, 탄력. 수험생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점수 안 올라봐요. 하기 싫어요, 그냥. 하기 싫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야, 진짜 장학금을 내가, 처음엔 그런 걸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뭘 주고 싶어서 준 건데, 주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아, 또 그런 효과도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 그 외에 또 잔소리도 할 거고, 때로는 제가 정말 무섭게 쓴소리도 할 거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거, 쓴소리 같은 거 듣기 싫으면 제 수업 못 들으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물론 뭐 따뜻한 그런 얘기도 물론 합니다. 다음. 커리큘럼대로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실력, 그 다음에 시간 절약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강의 한번 듣고 복습 한번, 강의 듣고 복습 한번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제 커리큘럼을 말하면 스페셜 기본이론 복습, 닥사공 복습, 기출문제 분석 특강 복습, 핵심 요약 복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쭉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까지 가서 시험 당일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정상에 있습니다. 정상에 있어요. 왜? 같은 내용이거든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 그리고 암기 과목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어는 달라요.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도 커리큘럼이 쫙 있잖아요. 뭐 문법, 독해, 뭐 어휘, 뭐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문풀 다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한 번 듣고 한 번 복습, 한 번 듣고 한 번 복습 이렇게 해서 쭉 가잖아요. 잘 안 납니다. 웬만해서 안 납니다. 왜? 복습을 훨씬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시간 수업을 들었다. 근데 사회복지학 복습 시간하고 언어 영역의 복습 시간이 달라요. 회독 숫자도 달라요.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사회복지나 뭐 한국사 뭐 이런 과목들, 암기 과목들은 1시간 수업 들었으면 1시간 이상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언어 영역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훨씬 자주 복습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다 겪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분명히 5과목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4과목만 준비하는 것 같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실제로 합격 수기에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학이 시작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학이 제일 먼저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요.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올라오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감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별로 공부해도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운동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힘든 운동할 때 그냥 막 잘 해내잖아. 근데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힘든 운동 해봐야 막 죽을 것 같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들은 피드백 5과목 공부하는데 4과목 공부하는 것 같다. 사회복지학은 그냥 되게 즐겁게 지나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다른 과목 시험 성적 향상에도 기여하는 객관식 문제풀이 팁.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OX부터 사지선다까지 쭉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세뇌시키듯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아무리 좋은 팁을 알려드려도 써먹지 못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보호직하고 사회복지직 이관왕을 예상하고 있는, 이미 보호직은 이미 붙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도 뭐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관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우리 실강 제자가 저하고 이제 최근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학은 100점짜리 과목이 아니라 120점을 주는 과목 같다.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보호직 합격했거든요. 근데 보호직에서 사회복지학을 100점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그 제자가 제가 알려드린 그 문제풀이 팁 있잖아요. 답을 찾아가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찍을 때도 이렇게 찍어라,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얘가 그거를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저한테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거죠.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도요, 시험 당일에 써먹는 사람이 있고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만큼 반복의 차이겠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4문제 더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100점짜리 과목이 아니라 120점짜리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너처럼 얘기한 애들이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항상 있었어. 매년. 1급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그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항상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찍는 요령, 뭐 아니면 답 찾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도움이 됐다. 하여튼 뭐 저한테는 더 큰 보람이죠. 그래서 쭉 따라오면서 사회복지학 늘리고 다른 과목의 성적도 늘리고 뭐 너무나 좋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올해가 휴먼 강의 20년 기념 삼아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돈도 많이 썼고요. 많이 썼고 많이 쓰고 있고 하여튼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 제가 학생들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제가 가장 1차적으로 먼저 환원을 시킨다면 당연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천해 왔고요. 그래서 일단 수강료를 좀 많이 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패키지 프로그램입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묶인 거 있잖아요. 뭐 인강으로 하면은 뭐 티패스 이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묶음 그런 거에서 수강료를 더 많이 파격적으로 이제 할인해 드리는 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K94 마스크가 이제 한 박스에 30개 들어가 있는 거, 한 박스에 30개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한 박스씩, 에코백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백, 하여튼 예쁜, 뭐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제자들이 골라줬는데, 하여튼 예쁜 에코백. 그래서 그것도 이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보틀, 휴먼 보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틀 드릴 거고, 또 인강 쪽은 또 치킨.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강, 실강 다 섞여 있고요. 치킨 100만이면 이제 인강 쪽, 공무원, 티패스 쪽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 장학금 1만 원부터 10만 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은 3만 원부터 10만 원, 3만 원부터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분석 특강만 개근상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특강은 개근상. 그래서 개근상은 문화상품권 3만 원권 이렇게 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휴먼 장학생이었던 분들 중에 최소 70% 이상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소예요. 왜냐하면 실강으로 장학금을 타시고 중간에 이제 다시 내려가시거나 인강으로 바꾸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소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것만 70% 이상이니까 실제로는 당연히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또 휴먼 장학금을 받지 않더라도 어차피 5과목의 평균 점수가 합격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먼 장학생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합격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다만 장학금을 욕심 가지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동기부여 노트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 문구용품 뭐 홀더나 뭐 볼펜 뭐 등등등 하여튼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하여튼 너무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까 막 당연시 여기는데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서운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합격한 제자님들, 그리고 현직에 있는 제자님들, 워낙 자주 찾아오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적게는 아무리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많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우리 제자분들이 찾아오시고 저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때로는 응원 선물 예쁘게 포장해 와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휴먼 마인드. 이건 뭐 제가 학창 시절 그 다음에 현직에 있을 때 공공과 민간에서부터 뭐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그랬던 부분인데 일단 뭐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카페 복지와 사람의 모토이기도 하죠. 배워서 남 주고 함께 나누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배운답니다. 신기하죠? 배워서 남 주고 뭐 함께 나누는 것이 손해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쓴 글에도 뭐 나눔과 발전의 상관성이란 그런 글이 있는데 저는 나누기 위해서는 제가 가져야 되잖아요. 노력해서 벌어야죠. 그래야 나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누면 발전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휴먼 기부하고 뭐 자원봉사 활동인데 제가 몸으로 하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20년 이상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한 건 학생들하고 연탄 배달 같이 했죠. 연탄 만장 기부하면서 우리 직원들, 학생들하고 몇십 명이서 연탄을 배달했던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몸으로 뛰는 거는 거의 못 하고 있고 주로 기부만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나 보호직 현장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보호관찰소,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전공 실습을 사회복지 전공 실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많은 보호직 제자들이 전국에 있는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등등 근무하고 있고 이야기를 또 듣고 있고 뭐 사회복지직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일을 했었고 하여튼 뭐 현장에 제 선배, 후배, 제자들 다 있고 뭐 전국에 어디 가도 있습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제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가치관에 대해서도 제가 뭐 직접적으로 가르친 건 아닌데 신기하게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해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뭔가 설명하고 뭐 할 때 예를 들어주거나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은요, 실제 면접 시험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옵니다. 저한테 면접 코칭을 받은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면접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진실성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면 그만큼 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면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처럼 살지 말고 적당히 일해라. 적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그동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었고 또 제 강의의 특징이고 많은 제자들이 받아온 그런 영향들. 그래서 정말 오랜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게 또 제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는 메시지, 우리 휴먼 제자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들어가신 후에도 자신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시되, 그냥 원래는 제가 쓸 때 공직에 들어가신 후에도 자신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럼 왠지 너무 또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넣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로 L 홀더를 새로운 디자인을 하나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 가로가 있어요. 일상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고
저처럼은 살지 마세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책을 쓸 때마다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강의를 할 때마다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뭐 그 정도 정상의 위치에 있으면 이제 뭐 다 알잖아. 뭘 그렇게 수업 준비를 뭐 많이 하고 책을 뭘 이렇게 열심히 쓰고 만들어 놓은 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모르는 얘기예요.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그 정상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있죠. 그거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밤새서 일하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뭔가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전하시는데 건강. 제가 잘 못 챙기는 건데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공직에 들어가시더라도 일상의 소중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시려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항상 많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강의 일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여러 가지로 드렸고 또 제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2022년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해이고 또 제 강의 20년에서 또 20주년으로 넘어가는 해이고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인데 그만큼 더 많은 분들께서 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